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그냥 작은 산들바람이었다면 강한 회오리 바람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자, 교수님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어떤 정치자금 의혹인지 아빠 찬선지 청와대 석사 학위 의혹인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돈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임종석이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김민석하고. 그러니까 곧또래잖아요. 곧또래 사람들이 해먹었던 그 스타일, 전형적인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임종석도 왜 그때 출마하려다가 딱 접었잖아요. 종로에다 방까지 얻어놓고 못 나왔잖아요. 예. 그건 바로 뭐냐면은 가세현인가? 여기서 그 딸의 그 인스타그램 이걸 갖다 깠거든요. 근데 도저히 엄청나게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 친구가 보통 해외여행을 하는데 온갖 명품들 다 걸치고 해외여행 세상에 안 돌아다녀 본 데가 없더라고요. 다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화로운 지금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쓱 하고 출마를 갖다 접고 그다음 딸도 이제 그걸 인스타그램에 내렸잖아요. 요번에 그 아들도 김민석 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싹 내려버렸더라고요. 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폰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운동권들의 문제인데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그 국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워낙 주류였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부자인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큰 구찌를 크게 탁탁탁탁 그것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예. 탁탁탁탁 이러는데 이쪽 운동권 출신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돈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양아치스럽게 이걸 뜯어내요. 예. 그게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고 결국 스폰서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시기적으로 보면 한 세 개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 건 2002년입니다. 서울시장 출마해서 SK에서 뭐 했습니까? 2억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뭐 2억은 큰 돈 아닌 것 같아도 당시에는 웬만한 평균 초봉이 신입사원 초봉이 180만 원이었거든요. 180만 원이면 그걸 갖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9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액수고 지금으로 따지면 한 4억 정도? 4, 5억 되겠죠. 그런 돈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영수증을 이거는 사실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서울시장 나갔는데 당에서 정치자금 받아오라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날 준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당을 준 거고 내가 뒤집어 쓴 거다. 뭐 이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 그 선거 출마는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지금 해명을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 게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게 실수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으로 그 사건으로 결국 재판받고 유죄 판결을 받잖아요. 예. 그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SK 측에서 아예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수증 처리는 불가능하다. 왜 불법이니까. 기업에서 돈 쓸 때 함부로 쓰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횡령 내지는 뭐가 돼요? 배임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에서 함부로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하면 되잖아요. 계좌이체를 안 하고 뭘로 했습니까? 현금으로. 근데 그때가 5만 원권이 없었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쇼핑백에 담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모 의원에 따르면은 그때 나한테 그러더라고. 모 의원. 지금 의원이 아닌데 의원 될 뻔했죠. 이번에 공소 못 받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갖다가 그 돈을 받았다는 거야. 참여정부 때. 근데 그 백화점 쇼핑백 있잖아요. 그거 10,000원권을 딱 넣으면 2,000만 원이 들어간다더라고요. 백화점. 이걸 갖다 의원들이 다 돌려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2억이에요. 그럼 이게 몇 개예요? 10개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놓고서 그 다음에 SK 측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구린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는 거예요?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현금을 전달했던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것은 영수증 처리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불법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뭘 받은 겁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또 해요 그 짓을. 그러니까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그 다음에 강모 등 3명에게서 7억 2천인가를 받습니다. 예. 근데 7억 2천을 받는데 이거 강모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후원회장까지도 하죠. 이 사람 후원회장까지 하고 지금 요번에도 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때 7억 2천을 어떻게 받았냐면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받고요. 거기다 홍콩 달러하고 미국 달러하고 막 섞어가지고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로 이게 떳떳한 돈이라고 계좌 이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뭐 차명을 이용해가지고 받고 뭐 등등등등 이게 이제 구린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뭐가 나온 겁니까? 유죄 판결이 나오고 결국 7억짜리 몽땅 물어내라.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벌금까지 빵 맞고 그랬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또 9명한테서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차용증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차용증인데 사람 이름만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씩 해서 9천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모 씨한테도 한 5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4에서 1억 4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단은 뭐 자기들 말로는 이자를 냈다고 하는데 그걸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통장 까봐야 돼요. 통장으로 정말 이자가 갔는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환 기간이 지났잖아요. 상환 기간이 지났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갚았는데 이 꿔준 사람들 있잖아요. 400만 원씩 500만 원씩 고액 후원을 해요 또. 이거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내가 돈을 꿔줬는데 상환기까지 안 갚으면 그 독촉이 들어가야 되잖아. 예. 독촉이 들어가야 되는데 독촉하기는커녕 그 사람한테 400만 원, 500만 원 또 정치자금 그 정치 후원을 합니다. 이건 합법적이겠죠. 500만 원까지는 후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그 돈은 사실 받을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받을 생각을 한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2020년에 마이너스 5억 8천이었거든요. 재산 신고할 때 마이너스 5억 8천입니다. 근데 지금 재산 신고를 한 거 보니까 2억 1,500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차액이 얼마냐면 8억이에요. 5년 사이에 8억이 늘어났거든. 근데 세배를 다 합치면 5억이 돼요. 그 세배를 다 그냥 아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5억이 되는데 플러스 3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세비 받아가지고 한 게 5억인데 그 다음에 이제 현금 2억. 그 다음에 카드하고 현금 2억을 썼고, 등등, 추징금 다 내고 이래가지고 이게 숫자가 안 맞아버려요. 낸 게 더 많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뭐냐면 월세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아들 학비, 이건 빠진 거예요. 예. 그래도 몇 억이 비잖아요, 지금. 뭐 2억 이상이 빈 겁니다. 이걸 빼더라도. 그런데 아들을 갖다 그 비싼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거기 등록금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코네 거기다가 대학입니다. 네. 등록금만 보내는 아니잖아요. 생활비가 들어가고 미국이 얼마나 반값 비쌉니까? 이것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1억은 들거든요. 못 들어도 1억 이상 2억은 든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 그 국제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때까지 이건 늦지도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처가 줬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예. 어쨌든 그런다 하더라도 돈이 벼요. 그러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안 맞는 숫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죠. 돈 문제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국힘의 주진우 의원이 아주 날카롭게 잘 짚어내고 있거든요. 예. 이거 근데 요청해야 됩니다. 너 계좌 내놔라. 그 다음에 그 증빙해야 되거든요. 같이 증빙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청문회를 갖다가 지금 이틀 하느냐, 3일 하느냐 갖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뛰고 있다. 이러면서 시간 끌고. 그래서 이틀만 딱 넘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믿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뭐가 나왔냐면 이제 어머니 명의의 또 빌라도 또 나왔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어머니 명의의 빌라인데 그 지역의 어떤 그 건설업자인 것 같아요. 그 건설업자인데 어머니 빌라가 있는데 거기 그 건설업자가 갑자기 그 전세를 들어와요. 2억을 주고. 예. 그 전세를 들어왔다 근데 보통 전세 계약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살려는 집이면. 전세 계약을 할 거면 보통 5년 못해서 그렇죠. 2년 하잖아. 2년, 예. 3년, 5년 해야 되는데 딱 1년만 합니다. 그 다음에 1년도 안 채우고 2달 만에 또 나가요. 2달 만에 나가버리고 이건 또 뭐지? 아니 생각해봐요. 건설업자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전세 2억짜리 빌라에 왜 들어가? 이상하지 않아요? 황당하잖아요. 전입인가요? 그러니까 그 전세금을 빙자해서 또 돈을 갖다 준 게 아니냐라는 거고. 아하. 이 사람이 건설업자니까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 또 몰아주고 이런 거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소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지 가야 되는지 좀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정치자금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2002년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김대중이었거든요. 예. 2002년에 자기 신분이 뭐였어요? 집권여당의 서울시장 후보예요. 근데 검찰에서 뭐하러 표적사정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다음에 법원에서 뭐 합니까? 다 그 확정 판결 난 거거든요. 예. 확정 판결 나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또 뭐 억울하게 당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2018년도 그러고 보면은 문재인 정부네요. 그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2억인가? 야, 잠깐만 뭐였더라?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잠깐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나가버렸는데 헌금을 2억을 했단 말이에요. 예?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자기가 뭐 그렇잖아요. 지금 추징금 내느라고 돈을 껐다라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예. 그 1억 4천 왜 어디다 썼어? 라고 했더니 추징금 나옵니다. 중가산세가 나온대요. 예. 이게 늦어지면 안 내면. 그래서 그걸 갚느라고 썼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돈이 쪼들린 사람이 2억을 교회에다 헌금을 해? 예? 이게 말이 됩니까? 2억을 헌금을 해? 생각을 해봐. 예. 내가 돈이 많아도 2억은 큰 돈이란 말이죠. 이 큰 돈이란 말이죠. 그걸 헌금을 해? 그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쪼들리면서. 예. 그래서 하면 그 돈들이 다 뭐야? 내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받은 돈이다. 이건 너무나 뻔한 거고. 그래서 국힘이 얼마나 이제 쪼아댈 수 있느냐, 얼마나 이제 많은 사실들을 밝혀내느냐,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민심 별로 안 좋죠. 민심은 안 좋은데 여기서 밀리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무리수를 두고라도 돌파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앞에 오광수를 갖다 쉽게 내준 것 같아요. 예, 내가 예. 볼 때는. 아하. 교수님 혹시 그
뭐 칭화대 관련해서는 뭐 좀 추가적으로 아는 사안이 있어요. 칭화대도 그거는 이제 그 학력 문제잖아요. 네. 학력 문제인데 그거 뭐 10달인가 그것만에 이제 학위를 받는데 그 사이에 자기는 여기서 한국에서 그냥 온갖 거 다 하고 있어요. 뭐 선거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예.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느냐? 부산시장도 출마를 네.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거기 돌아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것도 또 하나의 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들의 그거 입법. 예, 입법. 고등학생이면 저 표절 방지 뭐 여러 가지 입법을 했는데 뭐 입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홍영표 의원인가 그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구에서 자기도 아이들이 그냥 해가지고 뭐 법안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입법을 해달라 그랬다더라.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질문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발의하셨습니까?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보통은 그런 겁니다. 근데 예. 했잖아요, 지금. 예. 했고 발의가 됐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예. 국회에서 정식 과정을 겪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과정을 겪는다는 국회 입법조사처라든지 국회에서 인력들이 동원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이게 법안이 이제 발의까지는 뭐랄까 쉽게 말하면 본회의까지 넘어가지는 못한 거죠. 왜냐 말이 안 되는 법안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표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학계에 규약이 있어요. 이걸 법으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입법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애들이 그래 아유 착해 기특해 하고 그래 잘 봤어 돌아가 이런 문제인데 자기가 아들이니까 그걸 해가지고 이제 올려준 거고 동료 의원 자기가 하기 뭐하니까 동료 의원 예. 하면서 자기가 이름만 올린 이런 형식을 빌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형식을 해가지고 일단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로 넘기거나 이럴 경우에 뭐가 되냐면 국회 인력들이 이게 국민 세금으로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이 지금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게 사실 누가 봐도 스펙 쌓기잖아요. 스펙 쌓기고 또 하나는 뭐냐? 누가 봐도 스펙 쌓기인데 여기에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는 측면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 이런 스펙 쌓기 아무나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국회의원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예. 거죠. 이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국 사태랑 또 비슷한 측면도 있고 조국 사태랑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국 사태 때 이런 것도 안 했던 거예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위조를 해버린 거고. 예. 얘들은 형식은 갖춘 거야. 그런데 우리가 딱 볼 때는 그래 형식은 갖췄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그거는 너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라는 윤리적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한편으로는 뭐냐? 이게 사실은 입법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건 딱 잘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결국은 무리하게 자기가 예. 발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발의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올라가는데 실패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뭐가 사용된 겁니까? 공적인 자원이 사용된 거예요. 자기 사적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 아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글을 올렸는데, 고등학교 때 휴학을 하고 홍콩 대학의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프로그램에서 인턴으로 7개월간 또 공동 저수를 했고, 그걸 뭐 출간을 했다 돼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휴학한 적이 없고, 홍콩 대학의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고 그때 함께 공동 출간했다는 교수는 전혀 또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 교수님?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마 또 하나 스펙 쌓기를 했는데 이건 좀 가짜로 한 것 같네요. 이런 건 좀 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김민석이 계속 해명을 하긴 하거든요. 해명을 하긴 하는데 뭔가 어떤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이 숫자 있잖아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고 그다음에 제가 해명이 맞다면 해명의 자료들 있잖아요. 공적인 자료들을 냅니다. 가장 간단한 건 계좌예요. 네. 계좌고 아까 그 전세금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추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딱딱 알기가 맞는다라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지금 봐가지고는 내가 볼 땐 약간 해명을 좀 포기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거 해명하려고 그랬더니 엉뚱한 거 들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약간 그런 식의 초점 흐리기 내지는 오징어 먹물 작전을 좀 쓰고 있거든요. 예. 그걸 날카롭게 끼어 들어가서 간단합니다. 숫자예요. 들어간 게 예. 나오고 있고 알죠? 그거 알잖아요. 우리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예. 이것도 금액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네. 들어간 게 있고 나온 게 있고 맞아야 돼요. 맞아야 그렇죠. 되는데. 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맞고 있다는 겁니다. 안 맞는다라고 한다면 엉뚱한 데서 엉뚱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네. 엉뚱한 돈이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과 갖다가 정말로 뭐 자선 활동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항상 대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그런 뭐랄까 지불할 돈이 있는 사람이 공직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나쿠마대 도우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김민석 아들 스펙 쌓아주는 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럼 자식을 위해서 증여 상속세 더불어민주당이 낮춰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끝으로 이것도 하나 붙이셨네요. 사랑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네. 증여세 상속세 낮춘다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도 네. 그 쓸데없는 얘기들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재원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낮추라는 얘기입니까? 재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그런 건 있어요. 예컨대 상속세나 증여세 이것 때문에 뭐냐면 그 경영권 방어 있잖아요. 경영권 방어가 안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사실 상속에 의해서 불평등 벌어지는 것은 이건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본건적인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데 꽂히면 안 했으면 좋겠고 일반 국민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어차피 상속세 고민하고 증여세 고민하는 분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분들이에요. 너무 지장 없어서 그게 문제인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핵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기업가 같은 경우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낼 경우에 경영권 방어가 안 될 경우, 그럴 경우 그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 세금을 한번 깎아주면은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좌우를 넘어가지고, 그런 식의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